지금 여러분이 챗GPT에 던진 질문 하나가 스마트폰 한 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전기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우리는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며 생성형 AI가 그림을 그려내는 그 화려한 무대를 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AI가 똑똑해질수록 지구의 전력망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코드 대신 원자력에 미쳐있는 이유, 오늘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세계적인 IT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가 발표한 보고서는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가트너의 밥 존슨 부사장은 이렇게 경고했죠.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성장은 전력에 대한 끝없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공급업체들이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속도를 초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에너지 가용성을 붕괴시키고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및 기타 용도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성장을 제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트너는 2027년이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약 40%가 전력 공급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2027년까지 무려 160% 증가할 것이며, AI 최적화 서버를 구동하는 데만 연간 500TWh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500TWh, 감이 안 오시죠? 원자력 발전소 50기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뿜어내야 하는 양입니다. 혹은 전 세계 모든 가정이 1년 동안 쓰는 전등을 한꺼번에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 약 550TWh라는 걸 생각하면 AI 서버만으로 한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에너지를 삼켜버리는 시대가 1년 후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발전소까지 사들였다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그렇듯 위기의 한가운데에는 누군가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구글은 미국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사 카이로스 파워와 전례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최대 7기의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최대 500MW의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계획은 구체적합니다. 첫 번째, SMR의 상업 운전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이치는 미국 남동부, 구체적으로는 테네시와 엘라베마 인근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글은 이미 이 지역에 거대한 AI 연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가동할 전력원을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500MW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이는 중소규모 도시 하나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 모든 전력을 오직 자사의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독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왜 구글은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해도 그것을 구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력은 이제 AI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구글이 선수를 쳤다면 아마존은 판을 뒤집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손잡고 2039년까지 약 5GW의 SMR 용량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500MW와 비교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아마존은 여기에 5억에서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에서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며 엑스에너지 최대 펀딩 주도자로 나섰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사는 것을 넘어 아예 차세대 원자로 기업의 성장에 직접 베팅한 것이죠. 아마존의 계획은 다층적입니다. 우선 미국 내 여러 사이트에 엑스에너지의 X200 원자로 사기를 배치해 최대 960MW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1GW 이상의 주문 옵션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11GW면 원자력 발전소 10기 분량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아마존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지역에도 동시다발적으로 SM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자체 전력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23년 폐쇄되었던 펜실바니아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원자력 스타트업 오클로에 투자하며 자신만의 에너지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갑자기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혁명의 진짜 병목은 알고리즘이나 반도체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을 24시간 가동할 전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챗GPT의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백만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할 서버를 돌릴 전력이 부족하면 서비스는 멈춥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밤에는 빛나지 않고 바람은 머물 때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냉각탑과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철조망, 그리고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떠올립니다. 기존 원전은 거대하고 느린 공룡이었습니다. 대형 원전은 보통 1000에서 1400메가와트급 규모로 하나를 짓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수조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바닷가나 큰 강가처럼 냉각수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대재앙이 열리는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이 자사 데이터 센터 옆에 이런 거대한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SMR은 다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 트럭으로 배달하는 에너지캔입니다. 전기가 끊겨도 물리법칙이 알아서 원자로를 식혀버립니다. 인간의 실수가 개입할 틈조차 주지 않는 절대 안전의 시대가 온 겁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의 발전 용량은 보통 50에서 300메가와트 사이입니다. 기존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이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기에는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기입니다. SMR은 물리적 크기가 작아서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냉각탑도 필요 없는 설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듈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SMR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말이죠. 건설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원전이 10년 이상 걸렸다면 SMR은 3년에서 5년 안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도 일정하고 비용도 예측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냉각수가 필요 없는 설계도 있고 부지 면적도 축구장 몇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구글의 테네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아마존의 버지니아 클라우드 센터 부지 내에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장이 쉽습니다. 전력이 더 필요하면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0메가와트로 시작했다가 필요에 따라 2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서버를 추가하듯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이라고 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를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SMR은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SMR의 대부분은 수동 안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가 끊기거나 운전원이 실수를 해도 물리 법칙만으로 자동으로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안전하게 멈춥니다. 카이로스 파워가 개발 중인 원자로는 물 대신 용융염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용융염은 고압이 필요 없고 온도가 올라가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제너지의 XE-100은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고 연료봉도 기존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TRISO 연료를 씁니다. 이 연료는 섭씨 1600도까지 견디며 사실상 녹지 않습니다. 가트너 보고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7년까지 160%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수요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SMR은 용량 인자가 90% 이상입니다. 즉, 1년 365일 중 90% 이상의 시간 동안 최대 출력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지 효율성도 압도적입니다. 1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비교하면 태양광은 약 100에서 200헥타르가 필요합니다. 풍력은 50에서 100헥타르입니다. SMR은 1헥타르도 안 됩니다. 같은 전력을 만드는데 필요한 땅이 태양광의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제 왜 구글과 아마존이 재생에너지 대신 SMR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흥미롭게도 이 SMR 열풍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만 사실 업계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26기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전에서 얻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건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의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은 현재 운영 중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전입니다. 이 모델로 우리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라카 원전의 건설 과정이었습니다. 2012년 착공해서 2020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공기를 정확히 지켰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 4호기는 2013년 착공해서 2023년에야 완공되었습니다. 10년이 걸렸고 예산은 초기 계획의 2배를 넘었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착공했는데 지금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19년째 공사 중입니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은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능력, 예산을 통제하는 능력, 품질을 보장하는 능력. 한국은 SMR 분야에서도 선구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SMART는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허가를 받은 SMR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SMR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훨씬 전에 한국은 이미 SMR의 안전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검증받았습니다. 202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SMART 100의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과 함께 부유식 SMR 개념 설계에 대해 미국 성급협회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제너지와 역사적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제너지의 X200 SMR을 함께 개발하고 제조하고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제너지는 아마존이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5기가와트 SMR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너지가 제조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왜일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주기기 제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같은 핵심 부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하고 방사선 환경에서도 수십 년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아무리 화려한 설계도를 그려도 그걸 1mm의 오차 없이 실제 쇳덩이로 깎아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입니다. 엔비디아에 TSMC가 있다면 SMR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건설도 멈춘다는 소리입니다. 현대건설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주 건설사였습니다. 4기의 APR-1400을 사막 한가운데에 세우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공사였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더위, 끊임없이 불어오는 모래바람, 물 한 방울 귀한 환경. 하지만 현대건설은 해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업계에 한국 건설사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현대건설은 미국의 SMR 개발사 홀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팀 홀텍이라는 이름으로 홀텍의 SMR 160원자로 20기를 동유럽 등지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홀텍이 현대건설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용 관리 능력과 공기 준수 능력입니다. 원전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폭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설사들은 다릅니다. 철저한 일정 관리, 정밀한 비용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 문화. 이것이 한국 건설업의 DNA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해양 플랫폼, 드릴십 등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해양 구조물을 만들어온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원자로를 배에 안전하게 탑재하고 파도와 태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삼성중공업의 핵심 역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유식 SMR은 말 그대로 배 위에 원자로를 실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입니다. 육지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섬나라, 오지, 해상 플랫폼 등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부유식 SMR의 잠재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섬나라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해안 지역들,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 데이터 센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스코틀랜드 해안에 수중 데이터 센터를 실험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바닷물로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육지의 비싼 부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유식 SMR을 결합하면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해상 데이터 센터가 탄생합니다. 원자로의 심장은 우라늄 연료봉이지만 두뇌는 계측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원자로의 모든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밀리초 단위로 제어합니다. 계측 제어 시스템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멜트다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전 KPS, 한전기술,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계열사들입니다. 이들 기업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력이 아닙니다. 검증된 실적입니다. 한국의 26기 원전이 40년 가까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이들 기업의 계측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은 한번 검증되면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수년간의 테스트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이 마치 철옹성과 같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상용화까지의 시간입니다. 구글의 카이로스 파워 SMR은 2030년에 첫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책 리스크입니다. 원자력 산업은 정부 정책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정책이 180도 바뀐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셋째, 경쟁입니다. 한국만 SMR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카이로스, 제너지, 홀텍, 테라파워,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기업들,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가트너의 경고를 다시 상기해봅시다. 2027년이면 AI 데이터 센터의 40%가 전력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전력 부족은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가트너 보고서도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전력 부족이 대규모 언어 모델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봅니다. 지금 SMR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에너지 비용을 통제하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한가운데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쌓아온 기술력, 바라카에서 증명한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 이것이 한국의 자산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를 물리적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AI가 결국 더 많은 물리적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경고가 현실화되는 2027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AI 발전을 늦출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인가? 답은 뻔합니다. 인류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석유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지하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액체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미국은 석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21세기는 전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이고 대량으로 깨끗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석유가 없던 한국은 늘 에너지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의 시대, 기술이 곧 자원인 시대가 왔습니다. 남들이 챗봇의 대답에 감탄할 때 우리는 그 뒤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전력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 흐름의 끝에 거대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증명했듯이 자원이 없어도 기술과 제조 능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SMR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은 호주, 카자흐스탄, 캐나다에서 나지만 그 우라늄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경고한 2027년까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고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첫 SMR이 2030년에 가동되면 그때부터 진짜 SMR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한번 성공 사례가 나오면
수십,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줄지어 시작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장, 해수담수화 플랜트, 원격지 광산, 섬 지역까지 SMR의 잠재 고객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너지와 함께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홀텍과 함께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SMR의 첫 실물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추산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제조, 건설, 계측 제어, 유지보수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원자로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역량을 가진 기업들, 바라카 같은 대형 프로젝트 실적을 가진 건설 기업들,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공급 실적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부유식 SMR 개발에 참여하는 조선 해양 플랜트 기업들입니다. 남들이 반도체와 로봇 이야기만 할 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원에 주목하는 것. 과거 스마트폰 시대가 막 시작될 때 핵심 부품 공급사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10배 넘는 수익을 올렸듯이 SMR 시대도 비슷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한 축으로 올라서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이 곧 경제 주권이 되는 시대, 한국 기업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